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에 아파트값이 오르다 보니 이러한 돈으로 상가주택 등의 기존 건물을 살까 또는 신축을 할까, 다음으로는 왜 기존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 상가주택 등의 건물이나 집을 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직접 이런 건물이나 집을 짓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방법은 제각각 장단점 등이 있을 텐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건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차라리 웃돈을 더 얹어주고라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을 사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 이런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느끼고 또 실제 이러한 건물들을 지은 건축주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오른 아파트값으로 내 건물이나 집을 가져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이 다른 어느 상품보다 더 많이 오른 탓인지 최근 이런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내 건물이나 집을 지어보려거나 이러한 건물을 매입하려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아파트 전셋값의 상승세가 땅 등 다른 부동산보다 훨씬 높고, 또 요즘 아무리 공사비가 오른다고는 해도 상가주택이나 내 집을 짓는 공사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서 요즘은 웬만한 지역에 웬만한 아파트값, 아니 아파트 전세금 정도로도 충분히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 등의 건물주가 되거나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도 있고, 이러한 건물 등을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등의 건물주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것으로 여길 정도였는데, 요즘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도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많이 올라 웬만한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평생 생각하던 내 건물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제는 그런 기존에 지어진 건물이나 집을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건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물을 사는 것과 신축하는 것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저는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집이나 건물을 그냥 사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건물을 사려면 건물 주인이 챙겨가는 이윤만큼 웃돈을 얹어줘야 하고, 또 그런 집이나 건물들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위치에 지어진 데다 자신의 특성이나 선호하는 방향으로 지어지지도 않았고, 또 건물도 낡아 새로이 고치거나 리모델링 하느라 비용도 추가되는데도 말입니다. 즉 내가 직접 그런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면 모든 것은 나의 생각이나 특성에 딱 맞게 지을 수가 있는데도 새 건물이기도 하고, 특히 웃돈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원가로 내 집이나 건물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이 살던 아파트를 사는 경우인데, 아파트는 원래 건설회사 이윤과 금융비, 홍보비, 분양 대행료 등 때문에 분양가 자체부터가 비싼 데다 또 피라는 것이 붙었고 거기다가 집주인의 이윤까지 얹어줘야 하니 얼마나 비싼 집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아파트를 내가 직접 짓는다고 가정한다면 그야말로 원가로 지을 수가 있을 텐데, 물론 건축을 잘 모르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어서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이런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또는 단독주택 등은 얼마든지 원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 특성대로 새 건물이나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도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 등 남이 지어놓은 집을 사는데 익숙하다 보니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에 대한 부담감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관한 것으로, 직접 자신의 건물이나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부담감과 리스크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이 지어놓은 건물이나 아파트 등은 비록 비싸고 웃돈까지 얹어주기는 하지만 이미 건축이 된 데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자까지 확보되어 있지만 신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차라리 노력이나 리스크만큼의 웃돈을 얹어주고 사버리는 것이 간단하고 부담이 없어서 그런 것일 텐데,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건 너무 아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즉, 아파트나 규모가 큰 건물인 경우야 자신이 직접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다 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단독주택 등은 얼마든지 직접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신의 특성에 맞는 새 건물이나 집을 특히 원가로 짓는다면 많은 이윤을 자신이 챙길 수도 있고, 또 아래에서 설명하는 디벨로퍼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건축을 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그동안 여러 일들로 부정적인 이미지나 소문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건축의 모든 시스템이나 전문가들이 과거와는 달라져 일반 건축주들도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단독주택 등을 짓는데 지나치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고 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지금처럼 건축하기 좋은 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 여러 영상으로 지금처럼 상가주택이나 내 집을 짓기 좋은 때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건축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내 집이나 건물을 직접 지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요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런 부담감 없이 건축하기 좋은 때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먼저 전문가들의 자세인데, 과거에는 건축도 공부하지 않은 소위 집장사 등의 마구잡이로 날림공사 등을 해서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 기술자들이 건축을 주도한다는 점과 또 다양한 금융제도와 건축 환경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대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금융기관과 신용도에 따라서는 땅값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도 금융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공사기간 동안만 비싼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사용하다가 공사가 완료된 후로는 그 건물을 담보로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할 수도 있는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건축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건축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그것은 건축 허가를 비롯한 공사감리, 구조감리, 철거감리, 굴착감리, 소방감리 등과 특권 및 사용승인 등의 체계적인 제도와 절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나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까다로우며 얼마간의 비용이 추가된다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와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그만큼 집을 짓는데 시스템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로 말미암아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의 부실공사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이런 대부분의 업무를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대행해 주므로 건축주들은 마음 놓고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직장이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투잡으로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도 많고, 실제 현장에서는 바쁜 남편을 대신해서 건축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주부나 아내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종 보험과 품질 보증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하는 현장의 특성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제도와 하자 보증 제도 등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 집이나 건물 등을 짓는 데 큰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사업성과 수익성이 대단히 좋아졌는데, 그것은 아파트값과 전세값의 상승으로 상가주택 등의 임대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그 누구라도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데 크게 부담감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을 하면 좋은 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어보겠다고 특히 30, 40대의 젊은 직장인들이 재테크나 투잡 등 일찍부터 경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실행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오래전부터 이런 건물주가 되는 것은 곧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에게 노후 대책으로, 또 이런 건물을 짓는 건축사업은 은퇴 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각광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이나 경매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운데 건물주가 되려는 것은 건축사나 시공업체 등에서 거의 모든 일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자신이 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투잡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살고 있는 아파트값과 다양한 금융제도 등으로 이런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에 살면서 일정한 임대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잘하면 디벨로퍼로 직장인들의 로망인 자기 사업까지 도전해 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좋은 투자 수단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50대면 조기 퇴직을 해야 하거나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이트한 직장 분위기, 그리고 한정된 급여 등도 30, 40대의 젊은 때부터 일찍부터 노후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 같은 사정은 곧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즉 50대 젊은 나이에 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퇴직 후 마땅히 새로운 일을 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건물주가 되면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매월 일정한 임대 수익이 생기므로 은퇴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음식점이나 저가점 등의 사업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신축을 해서 이러한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하고 적극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건축한 건물이 팔리는 경우 또 다른 건물을 계속 짓는 소위 디벨로퍼로 활동할 수도 있는데, 무리하지 않게만 한다면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다른 건물을 사는 것보다는 신축을 해보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오른 아파트 값으로 건물을 살까 또는 신축을 할까, 또는 왜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이나 건물을 사려고 할까 등에 대해서, 첫째로 오른 아파트 값으로 내 건물이나 집을 가져볼까? 두 번째로는 건물을 사는 것과 신축하는 것의 차이, 세 번째로는 건축에 대한 부담감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번째로는 지금처럼 건축하기 좋은 때도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축을 하면 좋은 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생각은 각자의 특성이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왕에 상가주택이나 공합빌딩 또는 내 집을 갖기 원하신다면 보다 싸고 내게 맞으며, 특히 건축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을 수도 있어서 잘하는 경우 인생 역전의 기회도 생길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 또는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